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경남FC 대 부천F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남은 이전 시즌 리그 5위 팀입니다. 경남은 경질이 유력해 보였던 설기현 감독을 재신임하고 이번 시즌에도 함께합니다. 이전 시즌 팀과 함께했던 브라질 선수들이 대거 팀을 떠났고 팀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지만 승격을 위해 뛰는 시즌입니다. 부상자가 많았던 수비 라인에는 우주성과 김영찬, 이광성과 이재명 등 베테랑들이 건강하게 돌아왔고 류노스케와 길레르미가 외인 선수로 팀의 엔진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조상준이 합류한 공격진에는 고경민과 모재현, 원기종 등이 최전방에 나설 것입니다. 부천은 이전 시즌 4위를 기록했습니다. 부천은 이전 시즌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지만 승격 플레이오프에는 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도 이영민 감독이 팀을 잘 만들며 강팀의 초석을 닦아놓았습니다. 일손 주니어를 중심으로 탄탄한 수비를 자랑했고 조수철은 중앙에서 팀의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외인 구성에 크게 신경을 썼는데 브라질 출신 스트라이커 카릴과 윙어인 라모스를 영입했습니다. 아시아 쿼터로 영입한 일본 출신 카즈키는 볼 점유의 강점이 있습니다는 평입니다. 접전을 보고 있습니다. 경남은 이전 시즌 최고의 공격수였던 티아고를 비롯해 조커 역할을 하던 원기종 등이 팀을 떠나며 마무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손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 경기에 나설 부천 상대로 기회를 쉽게 얻기 어렵습니다. 단, 경남 역시 수비진의 부상자가 모두 돌아왔고 홈에 이점이 있기에 부천이 승점 3점을 가져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천안시청 대 부산아이파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안시티는 새롭게 리그에 참여합니다. 천안도 청주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K리그에 뛰어들었습니다. 박남열 감독이 프로에 뛰어든 천안의 프로 초대 감독을 맡았는데 국내 선수 전력이 떨어지는 만큼 외인 전력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수원 삼성에서 뛴 경험이 있는 크로아티아 국대 출신 다미를 소보시치는 공격 전개를 책임질 수 있는 선수고 못다는 호도우프와 함께 팀의 공격을 이끌 것입니다. 응우엔 까난과 히에오 등은 아시아 쿼터를 활용해 영입했습니다. 김주원이 주축인 국내 선수 전력으로는 베테랑 김창수와 결정력 있는 한석희, 거친 투사형의 미드필더인 조재철 등이 눈에 띕니다. 부산은 11위에 그쳤었습니다. 부산은 대한축구협회장이 구단주로 있는 기업팀임에도 어느덧 2부가 어울리는 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 시즌에는 전남이 아니었다면 리그 최하위였을 정도로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전망도 그리 밝은 편은 아니며 성적을 낼 수 있는 박진섭 감독이 있긴 하지만 외인 구성을 2명으로 맞췄습니다. 라마스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지만 이선 공격수 패신을 제외하면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원과 박정인 등의 패신과 함께 공격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도 권혁규가 본격적으로 나서는 중원은 박종우와 박세진 등 좋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신생팀인 천안이 홈 개막전에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고 부산 역시 신생팀 상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천안이 승점을 딸 수 있습니다. 부산은 이전 시즌 중후반 팀에 데려온 라마스를 비롯해 패신 외에는 외인 공격수를 수혈하지 않으며 박정인과 이상원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력이 그리 좋은 팀이 아니고 확실한 9번 유형의 선수가 없습니다. 김창수와 조재철이 수비진에 합류해 경기에 나설 천안이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장신 스트라이커인 못다의 안정적인 제공권 장악과 더불어 다미르가 공격 작업을 이끌 천안의 승리도 기대할 만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전남 드래곤즈 대 FC 안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남은 이전 시즌 최하위 팀입니다. 전남은 이전 시즌 충격적인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감독 교체가 있었지만 이장관 감독이 반등을 읽어내기엔 시간도 부족했고 부상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팀의 주장 역할을 해주던 미드필더 김현욱이 군에 입대했기에 전력 누수가 있는데 아스나위는 오프시즌 동안 좋은 몸 상태로 기대를 주게 했습니다. 사토 유에이와 플라나, 하남과 박인혁 등이 주축 자원인데 공격수 시모비치와 윙어인 발디비아 등을 영입해 외인 쿼터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안양은 3위로 승격에 실패했었습니다. 안양은 다소 실망스러운 오프시즌을 보냈습니다.
이전 시즌 승격 이전 우현규에게 골을 허용하며 리그 1위로 가지 못했기에 대대적인 보강이 예상됐는데 외려 주축 선수들을 대거 빼앗겼죠. 아코스티와 백승동 등 측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던 선수들이 팀을 옮겼고 김경중도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며 코스타리카 국대 공격수 출신 조나탄과 더불어 이전 시즌 잘해준 안드리고가 있지만 무게감은 떨어졌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김정민과 대구 출신 공격수 안용우 정도가 영입된 전부입니다. 리그 최고의 키퍼였던 정민기가 빠져나간 공백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 시즌 성적만 두고 보면 안양이 압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양은 이전 시즌 베스트 11 중 4명이 팀을 떠났는데 넘버원 키퍼와 윙어들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조나탄과 안드리고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는데 전력 누수가 크고 자존심 회복을 위해 외인 쿼터를 채웠고 사토 UAE가 김현욱의 공백을 메울 전남이 경기를 잘 풀어갈 것입니다. 한국 무대 적응을 마친 플라나를 비롯해 발디비아와 하남이 공격을 주도할 전남이 개막전 승리를 따낼 것입니다. 안양이 원정에서 수비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성남FC 대 안산그리너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은 K리그에서 강등당했습니다. 성남은 K리그의 명문팀이지만 강등을 맛봤습니다. 시즌 중 김남일 감독의 자진 사퇴가 있었고 구단 운영 관련해서는 스포츠면보다 정치 쪽으로 기사가 더 나는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승격을 노리는 이번 시즌인데 전력 보강에 실패하며 기대감이 높지 않습니다. 신재권과 유주환, 문창진 등 팀에서 핵심 역할을 하지 못한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센터백 권원규와 연재훈, 중앙 미드필더 김민혁, 공격수 뮬리치를 비롯한 선수들이 팀을 떠났고 구본철은 입대했습니다. 박수일과 이시영의 공백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종호와 신동훈, 정한민 등이 팀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나마 센터백으로 호주 출신 장신 수비수인 패트릭이 영입된 것은 다행입니다. 안산은 이전 시즌 리그 9위입니다. 안산은 이전 시즌 하위권에 머물며 실망스러운 성적을 냈다. 탄탄한 중원 경기력은 인상적이었지만 최전방에서 해결할 공격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포항과 전북 등을 거친 이근호는 팀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팀에서 기회를 자주 받지 못했지만 본인 위주의 공격 세팅에서는 분명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출신 중앙 미드필더인 완드류는 중원의 에너지를 더해줄 수 있는 선수로 김진영과 중앙을 지킬 것입니다. 주축 선수를 대거 내주며 전력 약화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개막전에서 안산을 만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완드류의 중원 존재감이 있을 안산이지만 듀아르테가 이적하며 생긴 최전방 해결사가 아쉬운데 한국 축구 최고의 센터백 유망주인 김지수가 패트릭과 함께 수비 라인을 잘 지켜낼 성남이 유리하게 경기 운영을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충남 아산 대 김천상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남 아산은 22시즌 6위 팀입니다. 아산은 이전 시즌 외인 선수를 한 명도 가동할 수 없었던 팀 상황에도 박동혁 감독의 용병술과 선수들의 활약으로 중위권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안산에서 뛰던 듀아르테를 영입해 외인 선수를 채웠다. 그러나 대표적인 셀링클럽답게 전력 누수를 피할 수는 없었는데 K리그의 최고의 공격수였던 유강현이 승격된 대전 하나로 이적했습니다. 강원에서 자유계약으로 풀린 고무열을 영입해 급한 대로 불을 끄긴 했지만 에이징커브에 들어선 선수인 건 사실입니다. 김천은 가장 강력한 승격 후보입니다. 김천은 이전 시즌 강등당하며 다이렉트 승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미디어데이를 통해 다른 팀 감독들에게 1강 12 중에 1강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전력상으로 앞서 있는 팀입니다. 패태환이라 불리우던 김태환 감독이 그만둔 자리에 성한수를 감독으로 임명해 새로운 시즌에 나서는데 김재영과 권창훈, 이영재와 이유현 등 기존 자원이 충분한 스쿼드에 신병들이 더해졌는데 그 면면이 대단합니다. 포항의 주전 키퍼인 강현무와 서울 센터백인 이상민을 비롯해 조영욱과 윤종규, 김진규와 김동현, 김민준과 정치인 등 국대급 선수들이 가세했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스마트하고 선수 활용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박동혁 감독이지만 첫 경기에서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역습에 의한 고무열의 한방을 기대하겠지만 강현무가 골키퍼 장갑을 낄 것이고 김진규와 이영재 등이 중원에 나설 김천의 수비를 허물기 어렵습니다. 권창훈과 조영욱, 김지현이 경기 내내 아산 수비를 두들길 김천이 승리를 챙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서울 이랜드 대 청주F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랜드는 이전 시즌 7위 팀입니다. 이랜드는 새 시즌간 함께했던 정정용 감독과 이별하며 박준균 감독과의 동행을 선택했습니다. 투자를 확실하게 했지만 성적을 내지 못했기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김천을 위협할 수 있는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원식과 이재익,
황태현의 수비진과 김성민, 치바사의 중원을 지키면서 외인 공격수 영입을 잘했습니다. 베트남 출신 윙포워드 응우엔 반또안과 2m에 육박하는 장신 스트라이커 호난, 유럽 무대를 경험한 해난 등을 영입했습니다. 이동률과 김정환 등 기존 선수들에게 힘을 더해줄 선수들입니다. 청주는 새롭게 K리그에 참여했습니다. 청주는 프로로 전환하며 K리그에 뛰어들었습니다. 주장인 키퍼 류원호를 중심으로 이승재와 박건 등이 팬들이 알만한 선수들인데 오프시즌 동안 영입을 알차게 했습니다.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센터백 이한샘과 K리그의 도움망 출신인 장혁진, 몸싸움에 능한 수비수 김원균 등을 영입했습니다. 또 외인 쿼터도 착실하게 채웠는데 브라질의 명문팀인 코린티안스를 비롯해 소피아에서 뛴 파울리뉴와 중앙 미드필더인 피터, 190cm의 장신 공격수인 조르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프로리그에 뛰어든 청주의 의지도 강하겠지만 전력 보강을 착실히 하고 체질 개선에 나선 이랜드가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김선민과 치바사 등 당장 K리그 1에서도 주전 볼란치로 나설 수 있는 선수들이 중원에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고 이동률과 반또안 등 빠른 발의 윙어들이 청주의 수비를 허물 것입니다. 청주의 신고식이 그리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호난과 해난의 마무리도 기대되는 이랜드가 승점 3점을 가져갈 것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